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주의 훅 인사드립니다. 어제 가까운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물어보더군요. 검찰이 진짜 윤석열을 풀어줄 것 같으냐, 또는 그 다음 단계로 봐주기 기소를 할 것 같으냐. 며칠 전부터 몇몇 유튜브와 SNS 등에서 이런 내용의 영상과 글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만큼 검찰에 대한 이제 불신이 크다는 얘기겠죠. 제 지인도 아마 그런 얘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후에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는 것은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좀 빨리 넘기긴 했죠. 물론 이제 피의자 윤석열이 워낙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보니 공수처가 그 이상 어떻게 할 여지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대 관심사가 과연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줄 것이냐, 석방할 것이냐, 또는 봐주기 기소를 할 것이냐,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오랫동안 기사와 책, 각종 토론을 통해서 검찰개혁 논리를 펴왔던 저도 당연히 검찰에 대한 불신은 큽니다. 하지만 불신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봐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석방 가능성인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줄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웁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구속 취소와 관련해 대표적인 조항이 형사소송법 93조 구속의 취소라는 조항인데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주체입니다, 이 조항은. 그래서 이게 검찰이 구속 취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건 별도의 조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또 변호사들 조언에 따라서 여기저기 살펴봤는데요. 검사가 피의자를 풀어줄 수 있는 석방 권한은 209조, 형사소송법 209조 준용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09조 준용 규정에 보면 이렇게 쭉 그 구속과 관련된 또는 구속 취소와 관련된 하여튼 구속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형사소송법 조문들을 나열해 놓고서는 검사 또는 몇 조 몇 항 몇 조 쭉 해놓고 이런 조항들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대표적인 예로 형사소송법 93조를 들었는데요.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그런 권한. 근데 마찬가지로 검사 또는 경찰도 피의자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기소 전에 석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도 없습니다. 굳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 사실 이런 사례 많지는 않고요. 이제 좀 특별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간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게 무분별한 구속이지, 무분별한 석방은 아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아는 변호사 세 분한테 물어보니까 의견이 비슷하더라고요. 즉, 윤석열 석방 취소가 가능하냐? 검찰이 그렇게 할 것 같냐, 과연?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서 그리고 너무나 범죄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 조직의 총장 출신이라고 해도 내란죄 혐의가 너무 무겁기에 제 아무리 무소불위인 검찰이라고 해도
이렇게 마음대로 석방하는 거는 뭐 도저히 엄두를 내기가 힘들 거다. 일반 피의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줄 때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와 함께 범죄 중대성을 따지거든요. 지금 윤석열의 경우는 세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한다고 봐야겠죠. 설사 앞에 두 가지 요소를 빼낸다고 해도 세 번째 요소인 범죄 중대성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검찰 스스로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이 내란 사건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 사건 제1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해서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이미 뭐 여러 언론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만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과 다름없을 정도로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상세하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화면에 사진 파일로 띄우고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공소장 15페이지입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피고인의 국헌 문란 목적. 자, 여기서 피고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김용현으로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은 야당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 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며 민주당 대표대회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검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과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세 곳, 즉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그다음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을 장악한 다음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려 하였고 법률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려 하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였다. 결국 김용현과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 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다. 국회 변호인단에서 활약 중인 김정민 변호사와 이 문제로 지금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워낙 자세하게 수사를 잘 해놓았기 때문에 이미 그 내란의 공범들인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군 주요 지휘관들을 다 구속해 놓은 상태에서 그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석방을 한다거나 봐주기 기소한다는 것은 수사 논리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관련 내용만 좀 추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본부는 검찰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초기부터 한 거고. 그럼요. 그게 지금 토대가 돼가지고 가는 거지. 뭐 경찰이나 뭐 공수처에서는 한 게 없죠, 사실상. 이렇다.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만 공수처에서 했을 뿐이지, 경찰에서 조지호, 뭐, 김봉식 그 2명 신병 처리한 것 뿐이지, 별거 없어요. 다 초기에 그 군사령관들을 때려잡으면서 검찰이 했던 수사가 다 예, 토대가 돼 있는 그렇죠. 거고, 그게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음,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음, 검찰에서 이것을, 이거, 그건 말이 안 돼요. 음. 이게 자꾸 풀어준다는 거? 봐준다, 뭐 이런 거? 예, 민주당이 그 음. 검찰을 바라다보는 어떤 색안경 같은 건데, 그렇지 그동안에 이제 하도 않거든요. 저기 쌓인 게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면 개별 사건이 수사가 개시되면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음, 그걸 재량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뭐 결국은 수사대로 다 됐고, 음, 밝힐 거 다 밝혔고, 근데 지금 가가지고 뭐 지금 검찰에서 어디 무슨 재간으로 이것을 저기래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공소 취소하거나 구속 음. 취소해야 되는데 말이 풀어주거나 되냐고요. 다, 그렇지. 조지호 씨는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 혈액암이라거든요. 그래서 어, 위험하대. 그래서 그 구속 취소 보석을 해준 거지. 음, 나머지는 택도 없어요. 김용현이 지금 보석 신청했잖아요. 음, 말 같지도 않은 짓이에요. 말 같지도 법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징역 음, 지금 30년 나올 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대통령도 지금 이런 식이면 무기 나올 수도 있어요. 사형까지는 아니겠지만, 음, 이게 뭐 실제 그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워낙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뭐 헌재에 나와서도 뭐 포고령을 보고 웃으면서 뭐 상위법 위반인 거 알면서도 놔뒀다 이런 소리는 하잖아요. 음, 법리적으로 뭔가, 이게 최상병 때 제가 네, 그 텔레그램이 물증이다, 명백한 물증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 사건에서도 포고령, 예, 그 다음에 그 최상목한테 건네주려고 했던 그 쪽지, 음, 이 물증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음, 안 돼요. 그리고 체포 지시를 한 게 여인영한테 체포 지시했죠. 음,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음, 정치인들 심지어 김명수 전 대법관장을 왜 체포하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김용현도 어제 와가지고 저 헛소리 하는 게 뭐냐면, 체포는 아닌데 포고령 위반에 염려가 있어서 주의 깊게 보라는 뜻이었다는 거야. 예, 14명이. 주의 그러니까 깊게 다 보라고. 양보해.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러더라고요. 재판관이. 그렇게 주의 깊게 보다가 포고령 위반하면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홍수 전 대법관이 포고령을 위반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할 것도 아니고 음, 가짜뉴스를 퍼뜨릴 것도 아닌데. 음, 그렇잖아요. 전공이어서 무슨 뭐 파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그, 안 그 사람 된다고. 뭐, 그러고 벌써 뭐 언제야? 한참 지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인영의 진술 조서를 보면 그 음, 14명에 대한 품평회가 항상 열렸다. 음, 그 품평회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다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 김민석은 왜 골수 주사파다. 뭐 이게 다 음, 있어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음, 그래서 그거만으로도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걸려들어도 안 되는데 포고령에다가 비상 입법기구 만들려고 했던 거랄지, 요인 체포하려고 했던 거랄지, 그다음에 국회를 봉쇄한 거랄지,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해? 그리고 국회의원 끌어내려고 했던 것은 곽정근만 진술하는 게 아니라 곽정근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여러 명 진술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그걸 빠져나가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유일한 하여간, 방법은 장관이 다 덮어 쓰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될 일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뭐 너무 드러난 게 많으니까. 그 하여간 변호사님 판단은 검찰이 뭐, 그렇게 뭐 풀어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봐주기, 왜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 음. 왜들 그러는지 몰라. 좀 정확히 찔러야지, 찌르려면은. 아니, 그러니까 자꾸 봐주기 기소를 하기에도 너무 이거는 명백해서 안 쉽지 않은 거 돼요. 아니에요? 응? 기소하면 내란 우두머리인데, 그러니까.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이런 아니, 경우는 어떠냐면은요, 이게 음, 왜 의미가 있냐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면 판사에게 재량이 거의 없어요. 음, 한 번 깎아줄 수 있거든요. 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장량감경이라고 하는데 한 번 깎아줄 수 있어요. 한 번 음, 딱. 음, 그러면 그게 형량이 25년 25년 이상의 형을 줘야 될 거예요.
그 장량 감경에 예, 의해서도. 장량 감경해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슨 뭐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자수 감경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민주당이든 뭐 어디든 어쨌든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또 그리고 검찰이 지금 뭐 윤석열이고 친정이고 지금 지휘부가 윤석열 사단이 여전히 잡고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자꾸만 그런 얘기. 그러면 어떻게 그 특수팀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수사 그러니까.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수사를 그렇게 하지 않죠. 만약에 봐주려고 한다면 수사를 그렇게 특수팀 꾸려가지고 그냥 정광석화처럼 해가지고 그 수사들을 다 기소해버려요. 구속 기소를? 그러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아니 수사들을 다 구속 기소해버렸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공소 취소할 수도 없어요. 물론 공소 취소 권한이 있긴 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해요? 하는 예가 없는데. 뭐 일부 내용을 뭐 좀 축소할 수는 있으려나요? 기소할 때? 이미 축소해도요. 죄명이 내란 그렇지, 명백하게 우두머리인데 나왔지. 미수도 아닌데 내란 우두머리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걸?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안 돼요. 그게 그 검찰은 더 추가 수사를 할 것도 없는 것 같아. 그 짧은 기간에 와다다 해가지고 거의 다 발견했다고 보기 때문에 송치돼도 뭐 더 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뭐 윤이나 뭐 몇 번 불러보겠죠. 근데 뭐 그러겠죠. 윤이 또 수사에 응하지 않겠지 또. 근데 윤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불응할 명분이 너무 약하죠. 하긴 또 자기가 공수처는 이제 뭐 그런 논리로 뭐 제가 수사권 없다고 했으니까. 자꾸 우겼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또 자기 친정이다고. 검찰에 대한 그런 색안경들은 이번 사건에 관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 사건은 검찰에게 오히려 힘을 줘야 된다. 밀어줘야 잘 된다. 설사 특검을 가더라도 검찰이 잘 해놔야 특검 갔을 때 잘 마무리된다.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별로 의미도 없어요. 기록을 보면 너무나 뚜렷해가지고 그러니까. 볼수록 뭐 이건 뭐 내가 변호해도 달리 방법이 없다. 오히려 좀 정치적 그런 선동질밖에는 해결책이 없지 않느냐. 재판 통해서는 승부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변호인들도 저쪽 뒤쪽에 앉은 분들은 막 절망하는 표정이 보여요. 막 한숨 쉬고 막 고개 돌리고 막 하는 표정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식의 훅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 조성식이 하면 훅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할까요? 네. 조성식의 훅.